아까 저번 시간에 내가 암흑 에너지 68.3 이거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를 풀 때 왜 필요한지 나중에 문제에서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일단,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우주의 미래 봐봐. 우주의 미래.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지 팽창을 하다가 멈추게 될지 그건 솔직히 모르는 이야기고, 우주 내부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임계 밀도, 평탄 우주의 밀도이고 우주 모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열린 우주가 있고 닫힌 우주가 있고 평탄 우주란 게 있는데, 열린 우주, 닫힌 우주, 평탄 우주, 이것도 이제 우리 모델인데 실제로는 모르지만 그냥 배우긴 하자. 알겠지? 우주의 평균 밀도가 우리가 딱 정해놓은 임계 밀도하고 같을 때, 자, 같으면 우리가 이제 공률이 0인 평탄 우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클 때는 이렇게 닫힌 우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계 밀도보다 평균 밀도가 이제 작은 경우에는 열린 우주가 된다. 이런 내용이야. 근데 이 그림을 봐봐. 그걸 보지 말고 닫힌 우주, 평탄 우주, 열린 우주, 지금 요 그림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봐.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건 이 그림이야. 이거 팽창 속도 나오는 그림. 과학자들은 최근의 관측 자료를 근거로 현재 우주는 평탄하지만 팽창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가속 팽창된다고 이야기했었지. 청력으로. 청력이 작용하는 게 뭐야? 그게 암흑 에너지라고 그랬다. 알겠지? 그래서 가속 팽창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를 봐. 이 그래프.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이제 팽창 속도를 이야기하는데, 현재는 지금 요 상태야.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가속 팽창되고 있는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 팽창되고 있다.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팽창 속도가 일정한 우주.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을 때는 줄어들겠지.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면은 가속 팽창되고 있다.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 팽창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 문제를 풀 때 뭘 먼저 하냐면은, 내가 2번하고 6번을 먼저 할 테니까 잘 봐. 비교하면서. 이번에 보면은 이제 설명을 잘 들어야 된다. 표가는 외부나 A와 B의 스펙트럼 관측 결과를 나는 우주의 구성 요소의 상대적 비율을 T1, T2 시기에 나타낸 것이다. T1, T2는 관측된 A와 B의 BC 각각 출발한 시기 중 하나이고, A, B, C는 각각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중에 하나이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아직까지 현재인지 그 전에 얼마나 앞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현재 암흑 에너지가 얼마라고 그랬니? 68.3.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 68.3. 아무것도 안 주면. 그런데 여기 봐봐. 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81.3이 있네. 야, 현재가 68.3인데 81.3이 있다고. 자, 요걸 하기 전에 아까 그림에서 내가 아까 이 말 했던 거 기억나냐? 보통 물질, 암흑 물질은, 암흑 물질 옛날에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얘들은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 근데 암흑 에너지는 작았다가 늘어났어. 지금 가속 팽창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난 상태가 68.3이야. 그러면 여기에 81.3은 절대 암흑 에너지가 될 수가 없겠지. 오케이? 문제에서 미래란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는 암흑 에너지가 될 수가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봐. 두 개는 현재로 오면서 줄어들 거고, 하나는 늘어날 거야. 얘 봐봐. 얘는 이렇게 가면서 줄어들고 있지. 근데 얘는 늘어나고 있지,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암흑물질하고 보통물질은 현재로 오면서 줄어들고 암흑에너지만 늘어나거든. 반대 현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암흑에너지? 이 세 개 중에 누가 암흑에너지겠냐고. 맨 위에가 암흑에너지야. 왜? 다시 갈게. 81.3은 절대 암흑에너지가 될 수가 없어. 현재가 68.3인데 81.3까지 안 갔잖아. 그러면 얘는 암흑에너지가 일단 아니란 걸 알았어. 그럼 암흑에너지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여기 현재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야. 오케이? 현재는 만약 현재가 여기라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거라고. 봐봐. 얘는 혼자만 늘어나고 있지 지금. 두 개는 줄어들고. 그럼 얘가 물질이야, 물질. 얘가 암흑에너지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고. 뭘 가지고? 68.3을 가지고 먼저 찾아낼 수 있다고. 68.3보다 더 클 수가 없어. 다만 미래에는 더 클 수 있지. 현재 가까이 오고 있는데 더 클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자, 이렇게 줄어든 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줄어든 거라고. 그럼 어떤 게 과거냐? 얘는 지금 늘어가고 있고 얘는 줄어들고 있다고. 다시 옛날에서 지금으로 올 때 줄어드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지. 누구? 암흑물질, 보통물질. 늘어가고 있는 건 뭐라고? 암흑에너지. 오케이? 그럼 이게 암흑에너지고 이게 물질이지. 그리고 정확히 가자. 많았다가 줄어드는 게 이게 암흑물질이야. 암흑물질이 훨씬 많아. 얘는 보통물질이야. 되겠지? 오케이. 지금 연습시키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떤 놈이 더 오래전에 있던 거야? T2야. 이게 오래전에 있는 거야. 오래전에 있는 거고. 이게 현재로 오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후퇴 속도 생각해보자. 후퇴 속도. 후퇴를 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1억 년 전에 후퇴한 놈과 지금 100억 년 전에 후퇴한 놈이 있다고 생각해봐. 100억 년 전에. 그럼 100억 년 전에 후퇴한 놈은 더 멀리 갔겠지. 오케이? 그러면 오래된 놈이 더 후퇴 속도가 크겠지. 이해 가나? 오케이? 물론 처음 배우는 거지만. 알겠지? 오케이. 오래된 놈이 더 후퇴 속도가 크다고. 왜? 그 전부터 출발하고 계속 후퇴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다 설명 들은 다음에 써라. 요거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물질인지 뭐 암흑에너지인지 이해 갔지? 그럼 요거 이제 계산 들어가자. 내가 후퇴 속도 계산할 때 너희한테 공식 가르쳐 준 거 있지?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V 꼴 HR. 이거는 지금 안 쓰는데 요걸 지금 쓰게 될 거야. 자, A의 후퇴 속도 갈게. A의 후퇴. 기준 파장, 이게 람다 제로야. 관측 파장. 그건 람다지. 람다에서 람다 제로를 빼는 거니까. 갈게. 자, 기준 파장이 얼마야? 120. 관측 파장은 132에서 120을 빼면 얼마야? 12. 되겠냐, 이거? 곱하기. 문제에서 주는 대로 해야 돼. 빛의 속도 얼마라고 그랬어? 3 곱하기 10의 5제곱. 오케이? 5승. 됐지? 그러면 3 곱하기 10의 5승. 그럼 10분의 1이니까 이거 3 곱하기 10의 4제곱이지? A의 후퇴 속도는. 그 다음에 B의 후퇴 속도는? 갈게. 자, 기준 파장이 얼마야? 150. 쓸 시간 줄게, 내가. 150. 그 다음에, 차이가 얼마야? 600에서 150을 빼면 450. 450.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제곱. 그럼 얼마야? 9 곱하기 10의 5제곱. 누가 더 크니? 얘가 더 크지? 얘가 더 크고 얘가 작지? 그럼 누가 더 오래된 건데? 얘가 더 오래된 거라고. 오케이? 얘가 더 오래됐으니까 얘가 B고 얘가 A.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 필기 좀 해주세요. 일단.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보면은 자, 기억부터 풀 테니까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후퇴 속도는 A의 후퇴 속도 지금 구했지 지금? 얼마? 3 곱하기 10의 4제곱이지. 그럼 3,000은 아니잖아. 3만이지 3만. 일단 기억 틀렸고. B는 지금 후퇴 속도가 더 큰 놈이고 이게 더 과거라고 그랬지. 그치? 얘가 B니까 맞는 말이고. 그쵸? 그 다음에 가속 팽창시키는 건 누가 가속 팽창시킨다고 그러지 내가? 암흑 에너지. 이 세 개 중에 암흑 에너지가 누구니? A지. 그러니까 틀렸지.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6번하고 비교를 볼 텐데 6번을 보자. 6번.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표는 우주 구성 요소에서 ABC의 상대적 비율을 T1, T2식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이 문제는 앞에 문제하고 좀 다르다. 잘 봐야 돼. T1, T2는 각각 과거와 미래 중에 하나라잖아. 아까는 얼마나 더 오래됐냐 그걸 물어본 거고 얘는 과거하고 미래가 있네. 미래가 있다는 말은 얘가 지금 현재가 과속 팽창되고 있으니까 미래는 얘가 68.3보다 더 많을 수가 있겠지. 뭐가? 암흑 에너지가. 현재 암흑 에너지가 68.3이니까 미래는 더 많을 수가 있다고. 이게 문제의 힌트야. 미래, 아까 앞에 문제하고 좀 다르다. 앞에 문제는 다 과거야. 얘는 과거하고 미래가 있대. 그럼 68.3보다 큰 애가 하나 있네. 누구냐? 87. 얘가 암흑 에너지야. 오케이? 자, 과거부터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건 누구야? 암흑 에너지지. 그럼 암흑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과거고, 이게 미래가 되겠지. 그럼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 과거에서 미래로 올수록 그 암흑 에너지는 증가되지만 물질들은 다 감소되겠지. 어떤 게 좀 감소되고 있네, 둘 다. 맞지? 그럼 어떤 게 암흑 물질이냐? A가 암흑 물질이지. 왜? 좀 더 많다고 그랬잖아. 보통 물질은 작아. 아까 봐봐. 현재 막 4몇 %밖에 안 되잖아. 암흑 물질. 이게 암흑 물질이야. 이게 보통 물질이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고. 문제를 가지고. 되겠니? 됐어. 그러면은 자, T2가 미래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지? A가 뭐냐? 암흑 물질이네, 지금. 암흑 물질의 항성 질량, 항성이 뭐야? 별이지, 별. 별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야? 너희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 그건 보통 물질이야, 보통 물질. 알겠어? 안 보이는 게 암흑 물질이라니까? 알겠지? 항성은 눈에 보이잖아, 별이. 그치? 그래서 틀린 말이고. C가 뭐야? 보통 물질이지.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다. 아까 전자기파로 관측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지. 그게 뭐야? 암흑 물질이야. 보통 물질은 전자기파로 관측이 가능해. 알겠습니까? 오케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렇게 따지는 게 이제 과거 한 2년 전 문제였는데 요즘은 이게 좀 더 어려워졌다. 문제가. 알겠어? 그건 내가 이제 다 배운 다음에 최근 유형은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부터 먼저 판단이 가능해야 돼. 자, 됐고. 자, 3번으로 가보자, 이제. 3번으로 앞으로 천천히 하나씩 풀게, 내가. 자, 아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라고 그랬지, 내가? 중력 렌즈 현상 그림이라고 그랬지. 중력 렌즈 현상, 이 중력 렌즈 현상은 뭐의 증거라고 그랬지, 내가? 암흑 물질의 증거라고 그랬어, 암흑 물질. 그래, 암흑 물질의 증거야. 자,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현재자, 현재. 68.3이 뭐야? 졸지 말고, 68.3이 뭐야? 암흑 에너지. 그 다음 많은 게 암흑 물질. 가장 적은 게 뭐라고? 보통 물질. 자, 갈게. 자, 중 하나다. 이거 9월 평가원 10번 문제야.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3점짜리야. 그치? 내가 말했잖아. 애들이 끝까지 안 해서 못하는 거라고, 그냥. A는 무슨 물질?
보통물질이니까 틀렸지? 현재 이후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C의 비율과 B의 비율을 물어봤지? 우주가 팽창하면은 가속 팽창되고 있으면 뭐가 더 많다고 그랬어? 암흑 에너지가 지금 C지. C는 늘어가고 암흑 물질은 줄어든다고. 이 값은 그럼 뭐야? 작아지는 거지. 분모가 커지니까. 그쵸? 감소한다. 맞는 말이네. 나를 이용해서 얘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알아내는 거지. B의 존재를 알아내는 거. 맞는 말이죠. 오케이? 되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4번을 일단 읽어보세요. 4번. 자, 이거 동영상 다 찍혀서 나중에 다 가니까 집에 가서 미심쩍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계속 반복을 하세요. 너희가 보통 인강을 들을 때 그 인강 했던 그 수업을, 그러니까 인강한 선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강했던 그 수업을 다시 들으면은 진짜 현장 강의만큼 효과가 있어. 근데 대부분은 뭐 자기 혼자 찍거나 뭐 따로 다른 사람이 거 찍었거나 심지어 딴 사람 거 그냥 듣잖아, 그냥. 그치?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한번 들어봐. 계속 반복해서. 안 되는 거, 그렇다고 맨날 뭐 이걸 다 들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말했지 또 미친놈처럼 막 그 이상한 것만 듣지 말고 뭐 재밌는 것도 별로 없지만 지구학은. 알겠어? 계속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풀어봐. 그럼 효과가 진짜 크다니까. 작년에 내가 옛날에 수학 가르치는 애한테 걔가 국어만 하나 안 틀렸으면 내가 가르치는 중에 만점짜리가 나왔는데 그걸 하나 틀리는 바람에 그냥 그걸 맨날 안 맞다고 어떻게 수능장 가서 하나 또 틀렸어 또. 수학은 내가 할 때 내가 그 이야기 아마 했나? 3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66점에 나왔거든. 그래서 66점에 나와가지고 나는 엄마가 항의하러 오는 줄 알았지. 근데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얘가 수학을 모의고사를 쳐갖고 50점을 처음 넘어본다는 거야. 나 좀 다른 과목을 되게 잘하는지도 몰랐어. 수학은 내가 단과에서 가장 못했거든. 공부 못하는 애인 줄 알았더니 중대보고에서 되게 잘하는 애더라고. 꽤 오래됐어. 한 12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66점이 나오길래 뭔가 좀 항의를 하러 오는 줄 알고 그냥 나름 위축돼갖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근데 걔가 집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 내가 내 책, 그 수학책도 한낱것이야. 그 한낱것을 끝까지 한 10번 이상 반복하고 하면은 무조건 1등급은 나올 수 있다. 자신한다! 막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진짜 얘가 3월 모의고사 때까지 겨울방학에 배웠으니까 얼마 안 되겠지. 2번을 했대. 근데 처음 50점을 온 게 66점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6월 평가원 때까지 한 5번 이상을 해보자. 진짜 얘는 다 했어. 7번 했어. 7번. 그래서 또 안 믿을 수도 있다.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66점 나온 애가 그 6월 평가원 때 96점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건 찍었어. 몇 개 찍었어. 아니 나름 풀었대. 2개는 찍었대. 솔직히 2개는 찍었대. 그래서 96점이 나올 수도 있지 찍어가지고. 근데 내 나름대로 그랬지. 얘가 공부가 덜 됐는데 좀 쉽게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9월 평가 때 다 맞아버리는 거야. 9월 평가 때 15번을 봤대. 반복하고 풀고 반복하고 풀고. 그럼 내가 딱 걔하고 약속했어. 15번이니까 네가 수능 때까지 얼마나 더 볼 수 있겠냐. 이제 반복이 몇 번 되고 나면 이 보는 시간이 짧아지잖아. 너희가 다 알다시피. 10번을 더 볼 수 있대. 10번을 더 봤어. 진짜로. 딱 수능 끝나고 나오자마자 다 맞은 것 같대. 그래서 야, 헛소리 하지 말고 가서 빨리 채점해봐라. 바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8시 이후에 알지? 시험 쳐본 사람 알잖아. EBS에서 8시 이후에 딱 답이 나오잖아. 다 맞았다고 바로 전화가 온 거야. 선생님 저 잘하면은 올 수능 만점일 것 같아요. 야, 너 뭐부터 매겼냐? 그랬더니 일단 수학부터 매겼대.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수학만 남았고 다른 건 별인 줄 알았더니 그걸 하나 틀린 거야. 근데 참 이거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아냐? 내가 어쨌든 수학을 다 맞게 했잖아. 그게 고3이야, 고3. 고3 내가 다 단가 들었던 애야. 근데 학교에서는 학교 수업에 열심히 하고 어쩌고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주고 이런
내 이름 한자도 안 썼더라고, 거기에.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어에서 체킹을 잘못해갖고. 너 있잖아, 하나 틀린 애하고 있잖아, 다 맞은 애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알지? 물론 뭐 걔도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막 난리 막 하고 했어. 그때 쉽지 않았거든, 시험이. 그때 수학이 다 맞은 애 표점이 걔가 148점인가 그랬거든. 굉장히 높았어. 근데 걔 뭐 어쨌든 잘한 거지. 문과야, 문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십몇 년 전에는 서울대가 지금 이제 의치한 이런 거 말고 서울대가 국사를 필수로 하지 않으면 너희 국사 말고, 야, 너희 지금 하는 국사 그거는 눈 감고도 하는 국사고 그거 말고 서울대 선택 과목에 국사가 있었어. 굉장히 어려웠거든. 근데 얘는 서울대를 생각을 또 안 한 거지. 3월 모의고사에 66점 나오는 애가 무슨 서울대를 간다고 생각했겠냐. 그래서 당연히 선택 과목을 생윤, 사문, 뭐 문과인데 그걸 당연히 했단 말이야. 근데 6월에 맞고 나서 엄청 고민을 한 거야, 얘가. 진짜로. 국사를 선택할지 말지. 나는 거기서 관여 안 했고 엄마가 그랬대. 머리 딱 때리면서 네가 무슨 서울대냐.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했는데 하나밖에 안 틀렸잖아. 서울대 문과에서 지금 위신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는 문이과 뭐 할 때 문과도 굉장히 높았어. 서울대에서 가장 높았던 문과가 서울대 경영학과 할 거 아니야. 경영학과가 18점이 남았어, 점수가. 근데도 못 가는 거죠. 국사를 선택 안 해가지고. 그래서 연대 언론정보학부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다고. 네,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반복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뻥치는 게 아니라 여기 음악밭에 살았던 애야. 그 이지우야, 이름도. 내가 이름까지 걔 이제 한 30 몇 살 됐겠다, 진짜. 지나가다 한 번 봤어, 최근에도. 아직 살더라, 여기서. 네. 반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너 수학을 모의고사에서 50점도 안 받았던 애가 수능 가서 다 맞는다는 게 쉬운 거냐,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하물며 내가 뭐 지구학 가르쳤다고 지구학이 뭐 위대한 이런 거 아니잖아. 수학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과목인데. 근데 반복을 하고 계속 해야 돼. 오늘 배우는 단원도 혼자 공부하면은 이거 진짜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아, 실제로. 근데 나오는 거 뻔히 있거든, 뻔히. 오케이? 그래서 반복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반복을 하라고. 알겠어? 공부 잘하는 비결은 어쩔 수 없다. 유전이 일단 공부의 90%를 하더라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중에서 이 지구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뭐 사회문화, 생윤 이런 거는 유전하고 관계없어. 그건 돌고래 IQ 이상만 되면 다 100점을 받을 수 있다. 알겠냐?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나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재수생하고 3학년들, 특히 3학년들은 보면은 왜 탐구를 40점 넘기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솔직히. 정말로. 나중에 수능에 가면 뭐, 근데 탐구가 국어하고 똑같아. 너희 40점이면 거의 탐구가 3등급 정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좋으면 2등급 정도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국어 70점 나오면 심각한 거 아니야? 근데 탐구가 40점 나오면 심각하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해. 좀 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국어 70점 나오는 애를 70한 5점 나오는 애를 좀 한다고 생각하진 않잖아. 2학년들은 더 명심해라. 내년에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입시제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되는 거잖아. 탐구하고 국어가 똑같이 들어가요. 심지어 이과는 더 들어갑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반복하라고. 알겠지? 반복하라고. 그 지금 4번을 읽어봤지? 4번. 내가 딴소리를 했더니 컴퓨터가 꺼지고 있네. 4번에 보면은 이게 자, 이게 두 번이나 재탕했던 문제인데 여기 지금 우주의 크기가 있고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니까 이게 뭐 속도가 되겠지. 팽창 속도가 되겠지. 보면 처음에는 감속 팽창되다가 나중에 가속 팽창되고 있는 이런 거네. 처음에 우주의 크기가 5분의 1이었다가 2분의 1로 늘었다가 현재는 1까지 올라갔네. 계속 커가지고 있긴 해. 팽창은 되고 있는데 잘 들어. 속도가 있잖아. 너희 물리를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대부분 다 너희 속도하고 시간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야? 그게 가속도거든. 물리 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커져야 가속 팽창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얘는 지금 우주의 크기는 팽창은 계속 다 되고 있는 거야, 얘들은. 하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지. 그럼 감속 팽창되고 있는 거야. 팽창은 되고 있지만. 여기는 가속 팽창되고 있는 거고.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120억 년 전에는 120억 년 전 여기지, 여기. 접선의 기울기 봐봐. 아직은 감속 팽창이지. 요 위에가 가속 팽창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감속 팽창이다. 틀렸고. P에서 방출된 파장과 Q에서 방출된 파장이 P에서 방출된 파장은 자,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니? P에서 방출된 건 120억 년 전이지. 맞냐? 120억 년 전. 120억 년 전에 우주의 크기는 얼마냐? 5분의 1. 그 다음에 Q는 몇 억 년 전이냐? 80억 년 전. 우주의 크기가 얼마야? 2분의 1이지. 오케이? 그럼 파장이 어떻게 됐냐 이거야. P에서 방출된 파장이 남다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냐. 요거 약분해봐. 10으로 약분하면 2고 얘는 얼마야? 5지. 그럼 몇 배가 됐어? 2.5 배가 되겠지. 요런 말인데 잘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풍선이 있어, 풍선. 풍선에 이렇게 그어놨다고 생각해봐. 근데 풍선을 2.5배 크게 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더 커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파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되겠지? 알겠어요? 2.5배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뭐 디귿 가고 애들이 내한테 많이 질문하는데 나에서 현재 관측자로부터 Q까지의 거리는 실제로 80억 년 전에서 출발한 게 맞지?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팽창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거리는 더 멀 수밖에 없지. 그냥 아주 단순한 내용이야. 무슨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알겠어? 오케이. 그 내용입니다. 2022년 9월 평가원 20번이지만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게 교육청에서 한 번 더 재탕하긴 했어요. 별 내용은 없어요. 5번, 6번 했지? 7번 가자.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그 자신의 그 마법을 걸어야 돼. 왜냐면 할 수 있다는 마법을 걸어서 그러니까 뭐 유전에 의해서 뭐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있잖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너희한테 그 이야기는 했냐? 공부하다 죽은 사람 봤냐? 공부하다 갑자기 코피 퍽 흘리고 죽는 거 봤냐? 코피가 벅 나와가지고 갑자기 쓰러지고 봤냐고. 못 봤잖아. 근데 축구하다 죽은 사람도 있고 뭐 뛰어가다 죽을 수도 있고 뭐 근데 공부하다가는 절대 죽지 않아. 최선을 다했다는 건 공부를 하면서 현기증까지 느낄 정도로 하는 게 그게 최고로 많이 하는 건데 그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집중을 높여라. 집중을.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알겠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말이 많아요. 뭐 하면서 뭐 인강하고 비교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학원 다니는 애 중에 삼수생애가 하나 있었어. 삼수생애 하나가 있었는데 와 국어에 인강 누가 누구 뭐 강민철부터 해가 쫙 다 나와. 걔 내 장단점 쫙 다 나오고 수학 장단표 싹 다 나오고 국어 35점 수학 40점 받는 애다. 삼수생이야 삼수생. 그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다니고 있는 애 아니다. 알겠냐? 지금 다니고 있으면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중간에 나가갖고 뭐 또 독학재수하는데 국어 35점에 무슨 독학재수를 하냐 독학재수를. 아유 답답하다 진짜. 그냥 공부하면 안 되는 학생이야 그냥. 그러니까 집중을 못해 집중을 보면. 딴 데 관심이 많고 보면. 애들 뭐 신발이 누구께 어쩌고 저쩌고 뭐 옷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데나 관심 뭐. 그런 애들은 장사를 해야 돼. 알겠냐? 비하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집중을 하라는 소리야 집중을. 남아있는 시간에 집중하면 집중력이 그만큼 아까 말했잖아. 그 어려운 시험도 4시간만 집중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너희 관영이 집중하는 시간이 그만큼 높은지를 잘 생각해봐라. 알겠냐? 자, 이 그림이 어디 날라갔냐? 자, 요 그림에 보면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하나가 이렇게 되겠지. A 더 올라가자. A B.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후퇴 속도. 그 다음에 여기 거리. 이거네.
자, 허블 상수를 물어봤다. A의 허블 상수. 자, V는 뭐라고? HR이지. 오케이? 여기서 기울기라는 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지. X가 얼마야? R. Y가 뭐야? V지. 그럼 R분의 V네. R분의 V. 그게 뭐니? 허블 상수죠. 허블 상수. 맞지? 그럼 누가 허블 상수가 크겠어? 기울기의 큰 A가 더 크겠지. 그치? 그럼 A의 허블 상수를 구하래. 자, 10에서 5천이 만나고 있네. 10에서 5천이 만나고 있네. 그러면 10분의 5천이니까 얼마냐? 500이지, 500. 뭐 기억됐고. 후퇴 속도가 5천일 때, 후퇴 속도가 5천일 때 밑줄 쫙 꺼봐. 그때 거리는 A보다는 B가 더 멀잖아. 뭐 당연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허블 법칙으로 계산한 우주의 나이는 뭐였니 아까? H분의 1이지. 그러면 얘가 허블 상수가 크지만 나이는 더 적겠지. 그치? H분의 1이니까 역수니까. 그럼 A보다 B에서 많다. 되겠지? 오케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죠. 됐죠? 자, 8번 갈게. 뭔 말인지 알겠지? 8번. 8번은 ABC는 보통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중에 하나대. 자, 2023년 6월 평가원 15번 문제인데 밀도. 자, 일단 얘는 누구니? 얘는 지금 중력연전행사니까 암흑물질의 증거지. 맞냐? 자, 지금 보니까 두 개는 지금 감소하고 있고 하나는 일정하고 있네. 문제는 퍼센트가 아니라 밀도다, 밀도. 알겠어? 어쨌든 내가 너희한테 밀도 말고 퍼센트는 가르쳐줬지. 오케이?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올 때 두 개는 줄어든다고 그랬지. 누구? 암흑물질하고 보통물질. 그 다음에 늘어나는 건 뭐라고 그랬지? 암흑에너지. 그거는 퍼센트야. 요건 뭐니? 밀도지. 밀도가 일정한 게 누구냐면은 암흑에너지야. 알겠어? 밀도가 일정하다는 게 안 증가되는 게 아니야. 커졌는데 밀도가 일정하다고. 커졌는데 밀도가 일정하다는 건 뭔가 계속 더 들어온다는 뜻이지. 뭔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게 뭐였지? 암흑에너지. 그래서 얘가 암흑에너지야. 암흑에너지. 얘는 더 큰 건 보통 물질. 작은 거 에이 병신 소리. 암흑물질 뭔 생각을 하고? 암흑물질, 보통물질. 이 말이야. 보통물질.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자, 일단 문제를 풀고 내가 무슨 말 하나 써줄게. 자, 일단 가를 이용해서 뭐의 존재? 암흑물질의 존재함을 알아냈지? 맞는 말이네. B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찾은 거. B가 누구니? 암흑에너지지. 암흑에너지 안 보인다니까. 무슨 양성자야. 택도 없는. 양성자는 뭐지? 보통물질이야. 보통물질. 됐어? 니은 틀렸고. T 시기부터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는 계속 증가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T 시기부터 현재까지 팽창 속도지. 오케이? 봐봐. T 시기부터 현재에서 보면은 얘들에서 밀도값이 암흑 에너지가 얘들보다 좀 많아지기 시작하는 요런 단계에 있지. 여길 넘어갈 때쯤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계속 증가했다는 말은 틀린 말이야. 알겠어? 자, 그럼 여기 하나 써줄게. 암흑 에너지는 현재로 올 때 밀도는 일정하지만 이거 하나 써놔. 총량은 증가하는 거야. 총량은 증가한다. 계속 늘어나니까 밀도가 일정한 거야. 왜? 커져 있는데 밀도가 똑같다는 거야, 지금. 커지고 있는데 밀도가 일정한 건 뭔가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뜻이지. 요거 많이 나오는 요거다. 밀도는 일정하지만 총량은 증가한다. 누가? 암흑 에너지가. 알겠습니까? 오케이. 9번 가자. 10번을 먼저 하자, 10번을. 요런 내용들을 10번, 13번, 14번 먼저 다 한 다음에 계산 문제로 들어가자. 10번,
13번. 많이 나왔지? 14번. 그 다음에 17번. 그 다음에 16번하고 18번 최근 유형이고. 오케이? 10번 보자. 10번 읽어봐라. 자, 문제에서 세로에 뭐가 나와 있는지를 잘 봐봐. 이건 뭐야? 비율이지, 비율. 아까는 밀도였지. 보통은 비율로 많이 나와, 비율. 자, 지금 두 개는 줄어들고 있고 하나만 늘어나고 있네. 자, 한번 따져보자. 그럼 누가 암흑 에너지겠냐? 얘가 암흑 에너지지. 오케이? A는 뭐야? 보통 에이, 자꾸 왜래? 암흑 물질. 그 다음에 이게 보통 물질. 이렇게 찾을 수 있지, 바로. 자, 가보자, 그러면. 배경 복사. 여기 책에 오타가 하나 있다. 그,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T시기. T라고 써있니? 좀 넣어라.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T시기가 현재보다 짧다. 이렇게 써있는데, T시기. T시기는, 자, T시기가 현재보다 짧다. 자, 파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팽창하고 있지. 팽창하고 하면 후퇴 속도가 커지고 있는 거지. 맞지? 그럼 멀어지고 있으니까 무슨 편이? 적색 편이. 적색 편이 파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길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현재보다 현재가 더 긴 거지? 그럼 T시기는 짧은 거지. 되겠냐? 오케이, 됐고. T시기부터 현재까지 B분의 A. B가 뭐야? 암흑 에너지지. 현재로 오면서 이게 늘고 A. 이건 주니까 이 값은 감소한다. 맞는 말이네. 되겠지? 자, A, B, C 중 항성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누구니? 보통 물질이지. C. 되겠냐? 오케이. 자, 13번 가보자. 자, 가로, 세로. 요번에는 문제에서, 비율을 나타내는 A와 B는 암흑 에너지와, 물질이라는 건 보통 물질 플러스 암흑 물질이지. 그 플러스가 막 빠져 있을 거다, 아마. 물질은 보통 물질 플러스 암흑 물질이야. 자, 가자. 자, 과거에서 현재로 움직이고 있지, 얘들아. 과거에서 현재로 움직일 때 지금 A하고 이제 B인데 A는 어떻게 되고 있냐? 과거에서 현재로 움직일 때 값이 줄어들고 있지. 맞지? 줄어들고 있잖아. 과거에서 현재로 올 때 값이 여기서 여기로 간 거니까. 줄어든 게 뭐니?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줄어드는 게 뭐야? 물질이지, 물질. 두 개를 합쳐서 물질이라고 그래, 물질. 그 다음에 과거에서 현재로 올 때 늘어나고 있는 게 누구니? 암흑 에너지. 그래서 밑에 게 암흑 에너지지. 이거 찾을 수 있겠냐? 할 수 있겠지? 자, 계속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A는 뭐라고? 물질이다. 맞고, 우주 배경 복사 온도는 과거 T 시기가 현재보다 낮다. 내가 뭐라고 그랬니? 현재가 2.7K라고 그랬지. 과거는 계속 식어가고 있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과거가 더 높겠지. 맞지? 오케이. 자, 우주가 팽창한 동안 B의 총량은, B가 누구니? B가 누구야? 암흑 에너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밀도는 일정하지만 총량은 증가한다고 그랬지. 총량이 일정하다. 틀렸단 말이야. 계속 반복하고 있어, 지금 평가원은. 똑같은 말을. 겠지? 자, 14번 보자.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는 기출을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고. 근데 책에 보면 막 뜬구름 잡는 거만 공부하고 나오지도 않는 막 그냥 자기 홀곡 외우고 앉아있고 막 그러면 되겠냐고. 안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시간은 시간 낭비라니까. 오케이? 자, 이게 봐라.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 따르는 팽창한 우주의 A와 B의 모형이래.
팽창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요. 팽창 속도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자, 팽창 속도가 이렇게 줄었다가 늘어가고 있네. 자, 현재 배경 복사 온도는 요때는 일정하대, A하고 B가. 작년 9월 평가원 13번 문제야. 자, T 시기에 A 우주는 팽창 속도가 얼마냐? 1보다 크지? 1보다 크다는 거는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지. 내가 가속이라고 그래서 감속이라서 이런 말은 안 했잖아. 팽창을 하고 있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1보다 크니까 팽창을 하고 있겠지. 됐지? 일단 가속, 감속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냥 팽창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팽창 속도가 1보다 크면 팽창하겠지, 당연히. 야, 속도가 10이 있고 속도가 50이 있어. 50이 빠른 거야, 안 빠른 거야? 10보다. 빠르다는 뜻이야. 그럼 쉽게 말하면은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야, 일단. 오케이? 자, 됐고. T 시기 이후에 현재까지 B의 우주는 계속 B 봐봐. 이랬다가 이렇게 올라갔지. 맞지? 감속 팽창됐다가 기울기를 봐봐, 기울기. 감속, 접설 기울기가 마이너스였다가 접설 기울기가 플러스로 올라간 거 아니야? 계속 올라가고 있지. 처음에 감속 팽창됐다가 나중에 가속 팽창된 거지. 틀렸고. T식의 우주의 배경 복사는 자, A가 B보다 낮다 이렇게 써 있는데 A하고 B를 봐. 현재 온도가 같대. 현재 온도가 같았는데 자, 배경 복사 온도는 야, 팽창 속도가 줄어들었잖아, 지금. 맞지? 얘는 오히려 늘어났고. 그러면 과거의 온도는 누가 더 크겠니? A하고 B 중에? 과거엔 누가 더 크겠냐고. 팽창 속도가 그만큼 많이 감소된 애가 크겠지. 차이가 큰 애가. 잘 생각해봐. 야, 그만큼 온도 차이가 줄어야지 팽창 속도가 확 줄 거 아니냐고. 안 그래? 에이? 그래서 이 차이가 큰 A가 B보다 온도가 높았어야지, 원래는. 알겠니? 됐어. 자, 17번 읽어보세요. 17번부터 살살 어려워지더니 확 그냥 어렵게 가버린 거야. 작년 6월 평가원 16번 문제. 밀도를 물어봤다. 밀도. 아까 우리가 그림에 봤을 때 밀도가 일정한 애가 있었지. 누구였니? 암흑 에너지. 그런데 지금 어떤 건 밀도가 증가하고 어떤 건 밀도가 일정해지고 있네. 그럼 뭐 분의 뭔데? 뭐 분의 뭐라고? B에 들어갈 애가 누구니? 그게 중요한 건데. 자, 힌트를 하나 줄게. B가 일정한 값이야. 일정한 값인데 봐라.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자. A하고 B가 이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게. 물질에 두 가지가 있지. 무슨 물질하고 무슨 물질? 보통 물질하고 암흑 물질이 있지. 만약에 이제 암흑 물질이라고 생각해봐. 암흑 물질은 계속적으로 뭐가 되고 있니? 밀도가 감소되고 있지. 근데 밑에가 분모가 감소되는데 분자가 일정하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지. 자, 잘 봐라. 이게 결국은 B의 밀도가 결국 뭐가 되냐면은 암흑 물질의 밀도가 되거든. 봐봐. B를 암흑 물질을 내가 가정해 볼게. 그러니까 이건 내가 답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해보는 거야. B가 암흑 물질의 밀도가 감소되잖아. 현재로 오면서. 근데 만약에 A의 지금 기억은 지금 증가되고 있잖아. 증가. A가 만약에 암흑 에너지라면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잖아. 일정. 맞냐? 오케이? 그럼 밑에가 작아지고 위에가 일정하니까 값은 뭐야? 커지는 거 맞지? 맞단 말이야. 왜 그걸 보고 선생님 근데 B가 암흑 물질인지 보통 물질인지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감소되는 건데. 그래서 문제에서 힌트를 줬다고.
뭐가 있냐면은 그 T2 여기 니은에 보면 니은은 자, 세 번째 줄에 밑줄 봐라. 현재 니은은 1보다 작다 이렇게 써 있다고. 니은은 1보다 작대 이게. 1보다 작다는 말은 만약에 둘 다 감소됐다고 했을 때 누가 밀도가 더 크니? B의 밀도가 더 크지? 누군데? 그거 암흑물질이라고. 알겠니? 봐. 일정하다고 이걸 암흑에너지라고 쓰면 안 돼. 그렇게 꼬운 거야. 왜? 분모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분모가 만약에 암흑물질이라면 위에 있는 값이 일정하면 값은 커지잖아. 그치? 오케이. 왜? 잘은 모르겠는데 니은 봐봐. 니은 B의 밀도분의 C의 밀도. 자, B가 천천히 할게. 헷갈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B가 암흑 에너지라고 생각해 보자. B가 암흑 에너지면 둘 다 일정하지? 그러면 A하고 C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감소하는 거지? 그럼 둘 다 감소 그래프가 나와야지. 안 맞잖아 지금. 알겠냐? 그래서 일단 B는 암흑 에너지는 아니야. 오케이? 첫 번째. 그러면 보통 물질 아니면 암흑 물질인데 니은을 보고 이게 1값이 1보다 작다는 값을 보고 B가 암흑 물질인 걸 알아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위에를 한번 따져보자. B가 암흑 물질이야. 감소되지? 그 다음에 A는 일정하지. 그럼 값은 증가되니까 맞는 거네. 오케이? 이해가? 자, 됐지? 그래서 결국 A는 암흑 에너지고 이게 암흑 물질이고 얘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찾아낸 거라고 지금 문제에서 자기가. 자, 이게 봐봐. 3점짜리이고 6월 평가원 16번 문제야. 쉬운 건 아니라고. 알겠지? 자, 갈게.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거는 누구니? A 맞지? 암흑 에너지. 맞고.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B의 밀도가 왜 일정하냐? 암흑 물질인데. 오케이? C는 누군데? 보통 물질이지. 전자기파로 관측되잖아.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조금만 하나만 더 하고. 알겠지? 자, 11번, 12번까지 하고 쉴게. 그냥. 그러고 나서 좀 쉰 다음에 최근 나온 유형을 하고 딱 마무리라서 오늘 종강을 할게. 종강이 아니라 우주 파트를 끝낼게. 알겠지? 자, 11번 봐봐. 11번. 자, 우리가 있잖아. 이게 작년에 엄청 재작년에 엄청 예상했는데 그게 안 나오고 너무 쉽게 나와서 조금 실망했던 문제긴 하다. 너희 있잖아. 여기 지금 11번 문제 보면은 이제 후퇴 속도를 가지고 이제 삼각형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직선일 때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고 삼각형 문제가 나오면 좀 까다롭거든. 너희가 알고 있는 삼각형 이야기해봐.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시험 문제는 직각삼각형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이 가장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일직선이면 문제가 너무 쉬워. 오케이? 일단 저기 11번을 한번 볼게. 읽어보세요 먼저. 11번까지 하고 싶게. 그냥 11번 봐봐. 자, 그림은 우리 은하에서 외부 은하 A와 B를 관측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B에서 A를 관측할 때, 자, B에서 A를 관측할 때 적색 편의량은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했을 때의 3배이다. 요거만 나와 있고, 적색 편의량은 이건 뭐야? 기준 파장 뭐야? 람다 제로. 관측 파장에서 기준 파장 뺀 게 뭐야? 델타 람다. 이걸 물어본 거죠, 이거이고. 새 은하는 허블의 법칙을 만족하고 있대. 알겠어요? 자, 천천히 갈 테니까 잘 봐. 내가 너희한테 가르치는 공식 해봐야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요거 말고 V는 HR. 이 두 가지 가르쳐 줬지.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자, 거리하고 후퇴 속도는 비례하니까, 자, 후퇴 속도하고 뭐도 비례하냐? 적색 편이랑도 비례하고 있지, 지금. 맞잖아. 오케이? 후퇴 속도하고 허블의 법칙도 비례하고. 뭐도 비례하냐? 거리도 비례하고 있지. 자, 다 필요 없고, 우리 은하에서 봤더니 A의 후퇴 속도는 1이라면 B의 후퇴 속도는 3이래.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A가 요만큼 있으면 B는 이렇게 3배 있대. 이렇게 있대 그냥.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B에서 봤을 때가 또 3배래.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에 비해서. 지금 이런 말이잖아, 지금. 오케이? 자, 다시. 이 그래프란 건 뭐냐면, 우리 은하에서 본 그래프야, 이건. 에이? 우리 은하에서 봤는데, A는 1이잖아. B는 3이고, B가 3배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근데 문제에서 준 조건을 봐봐. B에서 봤을 때는 또 A를 볼 때가 3배래. 우리가 봤을 때에 비해서. 이런 문제라고 지금. 자, 이런 거 빨리 풀려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3배가 2개가 나왔지. 자, 그냥 풀어갖고는 안 풀립니다. 이게 잘. 헤맵니다. 엄청. 시험 시간도 없고. 3배가 2개가 나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자, 여기서 봐봐. 우리가 B에서 봤을 때, 우리 은하에서 B를 봤을 때 3배잖아, 지금. 3배. 3이니까. 또 언제 3배냐? B에서 A를 봤을 때 3배지. 우리 은하에서 A를 봤을 때는 1배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오케이? 되겠냐? 맞잖아. 만약에 우리 은하에서 B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우리 은하에서 B를 봤을 때 여기 있다고 3배. 그럼 B에서 A를 봤을 때 이게 2배니까 안 맞잖아, 이거. 그래서 직선이 아니라고. 오케이. 되겠냐? 조심해야 돼, 사실. 자, 처음에 접근을 어떻게 먼저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은하에서 A를 봤을 때 1배면 우리 은하에서 B를 봤을 때 3배라며. 여기 이 그래프가 그거야. 근데 B에서 A를 받은 게 B에서 A를 받았을 때가 우리에서 A를 받을 때 3배래. 이게 3배래, 3배. 그럼 직선이면 안 맞잖아. 2배가 돼야 되는데. 오케이? 그럼 직선이 아니란 뜻이야. 그러면 삼각형이야, 삼각형. 오케이? 사각형으로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알겠어? 삼각형에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삼각형 생각해봐.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정삼각형인데 시험 문제는 거의 이등변하고 직각삼각형. 다음 문제가 직각삼각형 문제야.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이거 뭐 문제인가 봐봐. 2024년 수능 문제잖아. 오케이? 되겠냐? 자, 그래서 봐봐.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삼각형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요거까지 표시해놔. 이게 아니란 표시까지 해놔. 자, 이 그림 좀 그려놔. 요거도 그려놓고. 결국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직선은 안 되고. 이걸 이제 만들면 답은 찾을 수 있다.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적색편이라.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이 그래프를 말하는 거야.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B가 3배라고. B가 3배. B가 A의 3배. 일단 기억은 맞는 말이고. 이거 몰라도 이 그래프만 보면 기억은 맞는 거야. 니은 A에서 관측한 후퇴속도. A에서 관측한다. A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는 자
B가 3이고 A가 우리 은하가 1이니까 우리 은하의 3배이다. 맞는 말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B는 동일선상. 동일선상은 직선을 말하는 거야. 직선이 아니라 지금 삼각형이니까 틀렸단 말이야. 알겠어요? 되겠죠? 오케이. 하나만 더 하고 진짜 쉽게 하나 더 하자. 자, 불 붙은 김에 12번. 다음은 외부 은하 ABC에 대한 설명이다.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30메가파섹이고 A하고 BC는 시선 방향이 90도란다. 90도. 요거 다 필기는 했지? 지운다. 그러면 다음 문제. 수능은 오히려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어. 이 수능 문제인데 A하고 B 사이는 30메가파섹이고 A에서 관측할 때 자, A가 있어. B하고 C가 직각이래. B하고 C가 직각이래. 90도니까. A에서 측정한 B와 C에서 측정한 후퇴 속도는 자, A에서 B를 측정한 놈이 2100이고 C를 측정한 놈이 2800이야. 자, V는 HR이지. 얘들아. 그러면 V가 크다는 거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지. 맞냐? 그러면은 누가 거리가 뭐냐? B하고 C 중에 C가 멀다는 뜻이지. 아,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직각삼각형을 그릴 때 직각 이등변도 있지만 직각삼각형 그릴 때 A에서 B까지 거리가 2100이야. C까지 거리는 2800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런 직각삼각형이 되겠네. 알겠어?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준 거 뭐야? A하고 B 사이 거리는 얼마래? A하고 B 사이 거리는 자, V는 HR이다. 자, V가 이게 V 값이야. V 값 전부. 후퇴 속도니까. 자, A하고 B 사이 V는 얼마야? 2100. H 몰라. R 값은 얼마? 문제에서 거리가 얼마라 문제에서? 30. 그럼 얼마예요, H는? 70이 되겠지, 70. 허블의 법칙이 성립되면 얘들은 다 70이라는 뜻이야, 70.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70 곱하기 30이야. 됐냐? 얘는 70 곱하기 40이지? 맞지? 7, 4, 28이니까. 맞냐? 너희가 잘 아는 3대 4대 5야. 3대 4대 5. 그러면 70 곱하기 50이지 얘는? 맞지? 그럼 얼마야? 3500. 후퇴 속도가. 그래서 니은의 값은 3500이야. 됐니? 중학교 수학하고 있지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가. 됐어? 자, 그 다음에 B에서 측정한 A의 이거 뭐야? 기준 파장분의 관측에서 기준 파장 뺀 게 뭐야? 남다 제로분의 델타 남다를 물어보는 거지. B하고 A 사이에 A 사이에 자, V는 남다 제로분의 델타 남다 곱하기 C지. B하고 A 사이에 후퇴 속도가 얼마야? 2100이지. 2100 한다. 2100 이거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면 문제에서 빛의 속도가 나와 있을걸? 봐봐. 3 곱하기 10의 5제곱. 그러면 이거 2개 날리고 2개 날리면 10의 3제곱 3, 7. 그럼 얼마야? 10의 3제곱분의 7이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맞지? 그럼 뭐야? 1000분의 7이야. 1000분의 7은 뭐야? 0.007이지. 이거 틀렸잖아. 되겠니? 이게 2024년 문제고 15번 봐봐. 15번이 2025년 문제야. 그렇게 안 어려워. 좀 있으면. 알겠지? 자, 잠깐 쉬었다가 들어갈게. 그러고 나서 16번하고 18번을 하면 이제 끝난다. 알겠지?